시작할게요. 네, 오늘 그 세 번째 주 시작이고 AC 네트워크 아날리시스라는 3장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캐파시터 인덕터에 관련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사이노소이덜 시그널에 대해서 페이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인 코사인으로 미분적분해서 이 인덕터랑 캐파시터의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임피던스랑 그다음에 AC 서킷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저항 회로처럼 분석하는 거를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할 건데 테바닌 세오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소스에 있는 네트워크를 등가 회로로 만들고 그 등가 회로를 테바닌 볼테이지랑 그 다음에 테바닌 레지스턴스 저항으로 직렬로 연결된 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등가 저항과 등가 어, 전압으로 만들 수 있는 회로는 이 RT라는 걸 통해서 전류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 이때 최대로 낼 수 있는 전압이 VT가 되고, 그리고 최대로 낼 수 있는 전류가 RT분의 VT가 된다고 했죠. 최대로 전압을 낼 때는 VT의 전압이 여기 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저항이 굉장히 크게 걸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에 굉장히 작은 저항을 걸면은 어, 여기 전압이 작아지는 대신에 여기에 최대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테바니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랑 테바니 이퀴벌런트 볼테지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일단 이 저항을 구할 때는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구할 때는 이 볼티지 소스는 쇼트 시키고 커런트 소스는 오픈 시켜서 끊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거에 A에서 B로 봤을 때 총 저항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R3랑 R4가 이쪽 방향으로 병렬이고 R12가 병렬인데 이 R12 병렬이 R3랑 직렬이니까 R12 병렬 더하기 R3 이렇게 되고 거기에 병렬 R4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퀴버런트 볼티지는 여기서 이제 요거를 끊어놓고 A에서 B로 연결되는 이 단락을 끊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이 전압차, 이걸 이 이제 볼티지 소스랑 커런트 소스는 그대로 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이렇게 흐를 건데, 여기에 걸리는 이 A 부분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된다. 만약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는 저항으로는 이쪽으로 오픈 서킷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무한대라서 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가 VA면 여기도 VA라서 요 단자의 이 노드에 전압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요 예제를 풀어봤는데 음, 제가 빠르게 풀었던 다시 한번 어,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여기 VS가 24V고 R이 4ohm이면은 이 경우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렬인 경우에는 커런트로 노턴 커런트로 바꿔주면은 좀 계산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로 6A가 흘러가는 전원 소스로 바꾸고 여기에 병렬 저항이 4ohm이 되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RS가 3A, 3A, 3A죠.
얘가 3A, 여기 R2가 12옴.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이 패스에서는 무조건 6A로 위로 올려준 애고, 얘도 3A로 위로 올려준 애니까 총 9A가 이게 나올 거고, 9A짜리 커런 소스랑 그다음에 4옴, 12옴을 병렬로 연결하면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4 해서 3옴. 이렇게 노턴 이퀴버런트 서킷을 바꾸고 이걸 다시 이걸 두 개 곱하면 9A에 3옴 곱하면 27V가 걸리는 태반인 볼티지로 바꾸고 여기에 이렇게 3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60짜리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60을 연결하면 총 저항이 9옴이고 여기 24V가 걸리니까 지금 27V가 걸리니까 여기에 전류는 3A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이거를 여기 다시 한번 태반인 이큐브런 서킷 생각해 보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여기를 오픈 서킷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전압을 대면 되죠. 이 전압은 여기 흐르는 회로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려면 V나 IR에서 여기 전압가가 27V겠죠. 그래서 27V의 태반인 볼티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 볼티지 소스의 내부 저항이 이제 RT일 때 이제 태반인 레지스턴스랑 같은 거죠. 이 내부 저항이 RT일 때 그때 이 VT로부터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이쪽에 있는 저항이 이제 RT면은 최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전달되는 파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면 이제 VT의 제곱에 RT 플러스 R 제로의 제곱분의 R 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게 이제 점점 레지스턴스 요 R 제로를 늘리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커지니까 파워가 커지다가 너무너무 커지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작아지니까 좀 작아지는 회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제 이 예제는 어, 이제 여기 오디오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여기 스피커가 있어서 이 스피커의 최대 음향을 내기 위해서 이 오디오 앰플리파이어에 걸리는 내부 저항을 RT를 8옴이라고 했을 때 이 스피커도 이 앰플리파이어랑 같은 저항을 맞춰줘서 8옴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면 이제 스피커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볼티지에 상관없이. 근데 지금 이 unmatched 이 매칭되지 않은 레지스턴스 16옴이 걸릴 때랑 그다음에 매칭된 8옴이 걸릴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 됐다고 얘기하는데 임피던스에 매칭된 저항이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랑 16옴일 때 저항이 어떻게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볼게요. 아까 이제 V나 IR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VT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전류가 이 두 개의 총합이죠. 이렇게 총합으로 나눠주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했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RT 플러스 R 제로분의 R 제로 VT 이렇게 볼티 디바이더로 나눠지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그대로 수식을 쓰면 파워는 R 제로 플러스 RT 제곱분의 R 제로 VT고 이제 VT의 제곱이죠. VT의 제곱이고 요거를 VT의 제곱은 어차피 일정할 거니까 여기 매칭된 R 제로에 따라서 계산해 볼게요. 지금 RT가 8옴이고 8옴 더하기 16옴일 때 먼저 계산해볼게요. 16옴의 제곱분의
16옴 하면 24의 제곱분의 16이고 그걸 8로 나누면 1 얘가 48분의 1이네요. 이거는 이제 이제 R0가 RU일 때 16옴일 때, 그다음에 RM일 때는 매칭된 상태에서는 파워가 8옴 더하기 8옴분의 제곱하고 그다음에 8옴 되겠죠. 16의 제곱분의 8이고 이거는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1이면 대충 계산이 틀렸나요? 대충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대충 9, 한2% 정도 되죠. 2%로 하지 말고 0.02, 0.03 정도 되니까 거의 1.5배 정도 더 큰 소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매칭을 시키면. 그래서 이제 전력을 전달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칭된 굉장히 작은 전력을 우리가 받아올 때도 있고 큰 전력을 전달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매칭된 임피던스를 필요한데 그래서 매칭 임피던스를 위해서 이 특수한 이런 매칭된 서킷터리 회로를 좀 전선으로 사용하고 그 전선이 매칭된 전선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회로, 그러니까 그 도선 자체, 우리 스피커에 연결되거나 뭐 전력을 전달하는 도선 자체가 특정 저항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습이고 이 과제가 있는데 챕터 1에 있는 우리 지금 배웠던 내용의 예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서 PDF로 그냥 공부했던 것만 제출하시면 되고 꼭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AC 서킷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일단 AC 서킷의 그 요소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레지스턴스도 있지만 이 레지스터 말고 캐파시터랑 인덕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캐파시터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전도체로 된 플레이트가 있고 이 플레이트 안에 전하가 모이면서 양전하, 음전하가 모이면 그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많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저장이 된 게 그 점점 많이 쌓이는 게 볼티지가 커지는 거고 그 볼티지가 결국 전하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많이 전하가 어, 들어올수록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쓸 텐데 전하를 적분하면은 전압이 이제 점점 전하가 많이 쌓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적분을 하면은 이제 들어오는 전류 물을 많이 받아놓으면 시간당 뭐 쭉 일정한 속도로 물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온 양이 많아지겠죠. 여기 전하가 많이 쌓이는 거니까 전압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요렇게 바뀌는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캐파시터 같은 경우는 물과 우리 그 하이드롤릭하게 그 유체랑 서로 비교해서 얘기할 때 어떤 레저보어나 아니면은 이거 물을 담아두는 어떤 통 또는 뭐 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에 여기에 막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점점 좀 쌓여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풍선이 있어서 여기에 물을 많이 채워놓으면 이게 점점 풍선이 나중에 얘를 이제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전하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개 다 인덕터랑 캐파시터 다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를 얘는 전기적인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일렉트리컬 필드로 저장하고 또 인덕터 같은 경우는 매그네틱 필드로 여기 다 써 있는 매그네틱 필드로 저장하고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다시피 전기가 흐르면 전기가 흐른 거에 동시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이 어, 서로 전기적인 필드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코일이라고 하는 걸 저 도선을 이렇게 감아놔서 이 도선에 감아놓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 매그네틱 필드가 생기고 그 매그네틱 필드가 생긴 것 자체가 어, 이 전기장으로부터 유도된 자기장으로 에너지가 저장된 거고 만약에 내가 전기를 여기 흐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 도선을 통해서 그럼 이 자기장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잘 안 만들어지다가 점점점 이제 자기장이 쌓이면서 전기가 많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어, 그 한번 자기장이 생기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흐르는 전기에 같이 생긴 자기장 때문에 이걸 끊으려고 해도 얘가 계속 흐르려고 해서 여기 볼테지 어, 디퍼런스가 생기는 그러니까 전이차가 생겨서 계속 물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요소로는 이너시아라고 하는 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번 흐르게 하긴 어렵고 계속 전기가 흐르게 되긴 어렵지만 한 번 흐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흐르려고 하는 성질. 우리가 관성을 가진 게 질량이 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어, 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요 양은 어, 이 이것도 적분을 하면은 전압을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양전압을 걸어주면은 점점 차지가 흘러가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계속 이제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이죠. 적분을 한다는 건.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이 흐르고 있는 전류를 우리가 미분한다는 거는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 유체의 양, 흐르고 있는 그 물이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줄이거나 늘리려고 하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흐르고 있는 유체의 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전압을 걸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엄청 많이 변화시키고 싶으면 거기에 전압을 많이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성을 많이 우리가 변화시켜 주려면 우리가 물체가 가만히 있는 거를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면 가속도를 크게 주고 싶으면은 큰 힘으로 내야 되듯이 이 볼테지가 크게 필요한 거고 여기 인덕터라고 하는 건 이제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는데 L이 클수록 그 관성이 큰 거고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에서 반대로 우리가 이 전압이 변화하면은 그 변화하는 것만큼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서도 캐패시턴스라는 C가 있어서 C 값이 우리가 크면은 이 변화하는 전압에 비례해서 또 전류가 흐르지만 이 캐패시턴스의 정전 용량이라는 C 값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트가 엄청 넓으면 여기에 전압을 조금만 걸어도 여기 전류가 잘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고 만약에 이게 플레이트가 작으면은 이제 정전 용량이 작고 캐패시터가 작은 거니까 이제 전류가 잘 안 흘러 나오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지라고 하는 거 Q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Q가 우리 이 캐패시턴스 C 곱하기 V라고 어, 음, 할수 있는데 얘가 쌓이는 전압, 차지 이 플레이트 안에 차지는 이런 식으로 쌓이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차지가 그게 이제 볼티지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이 정정 용량이라고 하는 C에 비례한다. 이걸 우리가 어, 단위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고 이 페럿이라는 단위가 이 정정 용량의 크기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크기가 클수록 전하가 많이 쌓이고 볼티지가 클수록 전하가 많이 쌓이게 되는. 근데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 전하가 쌓이는 게 시간당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 유속이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시간당 쌓이게 되는 전하량을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t로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되고 얘를 미분한 형태가 전하 즉 전압 V에 대한 어, 미분값이 전류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다시 적분하면은 이렇게 적분하면은 어, 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적분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시간에 따라 현재 시간의 위치에서의 적분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t를 우리가 0초일 때 t가 0일 때 전압부터 시작해서 쭉 0부터 t까지 전압을 전류를 적분해 하면은 이제 같은 t니까 얘는 타우라고 쓰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얘가 현재 시간에 따른 현재 시간에서의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어, 캐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저항에서 마치 병렬로 계산한 것처럼 어, 역수를 취하고 그거를 더해서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렬로 연결할 때는 이제 병렬로 아까 제가 판이 굉장히 넓으면 캐패시턴스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렬로 연결한 거는 마치 판이 넓어진 효과를 가지니까 전체 캐패시턴스는 커진다 이렇게. 직렬일 때는 역수로 생각해 주면 되고 점점 작아지겠죠. 많이 연결할수록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많이 연결할수록 점점 커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저항처럼 많이 연결하면 이제 이너시아 그러니까 이게 잘 흐르게 이렇게 많이 꼬여있을수록 전류를 흐르게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해서 커지는 거고 이걸 많이 연결하면 마치 저항처럼 이걸 흘러가는 경로가 많이 생기니까 전체 인덕턴스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인덕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류의 변화에 비례해서 전압이 걸리게 되는 식을 가지게 되고 아까랑 비교해서 보면은 이거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고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류가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죠. 요거를 적분하면은 i가 여기 요식처럼 L분의 1 요거 초기에 전류를 0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요거를 지우고 L분의 1 0부터 이거 타우인데 타우 V에 대해서 적분한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 페이지에 없는 건데 캐패시터의 경우에 이걸 적분하면은 V가 L이랑 VC가 적분하면은 C 이것도 초기에 시간이 0일 때 전압이 0이라고 일단 녹음이 0부터 타우까지 VC를 타우 적분한 이렇게 서로 바꿔주세요. 네. 어, 인덕터의 전압은 이렇게 되고 캐패시터의 전압은 이렇게 되고 네. 인덕터의 전류는 이렇게 되고 캐패시터의 전류는 이렇게 이것도 사실 물리 시간에 다 배운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 약간 복습 차원에서 해봤어요. 앞에 있는 식 다시 그대로 쓴 건데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이 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요건 지금 다 했던 거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 2분의 1 곱하기 캐패시턴스의 C의 제곱이 되는 게 이가 V는 IR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적분하면 되거든요. V에 대해서 IV를 적분하면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2분의 1 CV 제곱이고 이거는 2분의 1 LI 제곱 이것도 이제 VI를 적분하면 똑같이 나오고 자 그래서 요거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를 했고 그래서 캐패시터나 인덕터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AC라고 하는 거를 이번 챕터에서 다룰 건데 이게 alternate current라고 해서 alternate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류 전압을 얘기해. 어, 특히나 이제 주기성을 가지는 periodic한 시그널 또는 파워를 전달하는 이런 어,
그런 전류 전압을 볼 건데 이제 전압을 입력을 하거나 전류를 입력을 하겠죠. 근데 그 전류나 전압이 주기를 가진다라는 게 어, 이런 앞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일정한 그런 모양이 반복되는 그래서 이 주기가 피리드 t가 되는 거고 피리드 t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요게 요게 그 t 시간 뒤에 그래서 같은 신호가 들어오는 그래서 뭐 서투스 뭐 이거 톡 모양의 웨이브, 스퀘어 웨이브, 트라이앵글 웨이브, 펄스 트레인, 뭐 사인 웨이브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대부분 90% 이상 사인 웨이브를 다루고 이번 챕터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번 챕터에서는 AC 시그널에서 단일 주파수만 다룬다. 우리가 이 사이노소이달 신호가 있을 때 단일 주파수만 다룬다는 게 여기에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다음 시간에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할 텐데 그때 주파수의 반응을 볼 때는 여러 개의 신호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임의의 모양이나 어떤 다양한 주파수가 섞인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일 주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싱글 프리퀀시만 다룬다. 단일 주파수로 특히나 사이노소이덜하게 이거 우리말로 정연파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어, 이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RLC R은 저항 그다음에 L은 인덕터 C 캐패시터가 어, 그 전압 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겠다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볼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사이노소이덜 신호가 이제 어떤 주기를 가지는데 그 주기가 그러니까 T라고 했었죠. 피리어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 주기의 역수 만약에 주기가 0.1초면은 1초에 10번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1초에 10번이라는 걸 우리가 진동수가 10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파수가 10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퀀시 헐츠라는 우리 단어를 쓰고 이제 이 주기의 역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이 어, 어떤 주기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 2차원 공간에서 회전을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한 바퀴 도는 거, 이 한 바퀴 돈 게 한 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우리가 360도를 돌게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각도 디그리 관점에서 360도지만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게 2파이만큼 돌 때, 그래서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180도면은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180, 90은 각도 도고, 그다음에 2분의 파이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라디안. 라, 이렇게 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3.14 라디안 이렇게 얘기하면은 3.14라는 숫자 자체가 반바퀴를 돈 걸 얘기하는 어떤 주기성에 뭔가 주기라는 거는 한 주기가 완성됐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80도가 되는 거예요. 3.14 사실 이게 파이니까 3.14 이렇게 뒤에 숫자가 있지만 생략해서 쓰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를 돌 때 F가 만 1초에 한 바퀴 돌면은 각 속도로 따졌을 때 우리가 앵귤러 벨로시티라고도 얘기하고 어, 각 속도란 말 우리가 완벽히 쓸 수 있으니까 이제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 F만큼 한 바퀴를 도는 이래서 지금 진동수가 F가 1일 때는 1초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만약에 진동수가 0.5다 그러면은 1초 뒤에 180도만 가는 거고 진동수가 2다 그러면 두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죠.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2파이가
6.28 정도 될 텐데 6.28이라는 숫자 자체가 두 바퀴를 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2파이 f로 라디안으로 주기를 우리가 주기에 대한 역수 그러니까 어, 이런 주파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페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 주기가 t일 때 그중에서 이 한 주기에서 시작됐을 때 여기서 지났던 이 델타 t만큼의 시간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페이즈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위치에 있으면 360도분의 60도 그러면 6분의 1 바퀴를 돈 거고 6분의 1 바퀴라고 쓰기도 하고 60도라고 쓰기도 하고 어 60도면은 3분의 파이라고 하죠. 네, 이 각도로 따지면 얘가 3분의 파이만큼 3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돌았다 또는 60도라고 돌았다 또는 6분의 1 바퀴 돌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 돼요. 페이즈라고 하는 건 내가 이 한 바퀴 도는 이 주기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가 뒤에서 많이 사용할 공식들을 잠깐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어, 이 주기적인 것 때문에 퓨리오디 때문에 가지는 성질, 퓨리오딕한 성질로 한 바퀴 도는 게 아까 2파이만큼 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각도 표현은 디그리도 쓰겠지만 라디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제 2파이만큼 갔을 때 같은 사인 값이 나오는 거죠. 사인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요렇게 없는데 사인 함수 다들 알죠? 어떻게 되는지.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한 바퀴를 돈 거고 360도는 2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코사인, 코사인 일단 코사인 함수는 보면은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사인 함수는 거울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를 취하면 대칭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인 경우에 마이너스를 반대편에 있는 부호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코사인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세타가 되고 탄젠트는 일단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반바퀴를 돌면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쓸게요. 이런 것들 90도만큼 세타에서 사인 세타에서 90도만큼 가면은 0 지금 여기 세타가 0일 때 90도만큼 가면 여기서 이 위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90도만큼 가는 게 결국 코사인 시작하는 값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세타만큼 간 게 여기 만약에 사인 세타가 여기 있으니 90도만큼 가면은 코사인 값이 나온다는 뭐 이런 식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쓸 거라서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코사인 이거를 다시 쓰면 이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파이가 사인 세타다 또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세타 요것들을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번 쓰면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 부호 마이너스 안으로 치우고 밖으로 빼면 이게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어 여기 마이너스 밖으로 치우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이제 뒤에 쓸 거고 이런 공식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코사인의 덧셈 법칙이라고 하죠. 코사인 사인 덧셈 또는 뺄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에디션 뿐인데 subtraction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처음 보시지 않죠?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 이제 이거를 보통 사코코사, 사코코사 이렇게 얘기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코마 신신 이렇게 요거 두 개, 요 패턴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대학 물리 시간에 배웠던 어, 이제 대학 물리 2에서 전기전자 전기전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그 관련해서 배우잖아요. 그때 캐패시터가 있으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전하 대 변화량의 정중량에 비례해서 전류가 결정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볼티지 소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만 쓰면은 일반적인 DC 전원이고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면은 AC 볼티지 소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AC 볼티지 소스가 시간에 따라서 코사인의 형태로 진동을 하는 이런 전류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V에다가 넣으면 미분하면 되겠죠.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 앞으로 나오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C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류는 여기 V0 사인 세타에 오메가 C를 곱한 형태로 되는데 사인 오메가 T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을 이용하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랑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고 어, 사인 값은 여기는 사인 값은 2분의 파이만큼 음,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이 위치가 되죠. 이 위치가 코사인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다 같은 코사인 형태로 나오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죄송한데 이게 그래프가 제가 잘못된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V가 사인 오메가 T고 전류가 코사인 오메가 T네요. 지금 요거 위아래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그냥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그냥 그 볼테이지를 사인 오메가 T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다시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이거를 그냥 볼테이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마이너스 곱해서 안 되겠다. 그냥 지금 볼테이지가 사인 오메가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에 똑같이 하면은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이죠. 사인 오메가. 그리고 여기 오메가 밖으로 나오고 아까 C가 앞에 붙었었죠. 그러면은 I는 C 여기 원래 V0라는 이 진폭을 똑같은 최대 전압을 가지는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이제 얘가 V0 CW 사인 오메가 T 코사인이 만약에 사인이 되려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인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지금 코사인 형태니까 지금 보면은
이 원래 오메가 t였던 게 얘는 지금 볼티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커런트 입장에서 봤을 때 커런트 입장에서 봤을 때 2분의 파이만큼 어, 더 빨리 값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얘가 전류인데 전류가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에 그걸 따라서 전압이 움직이는 형태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커런트가 볼티지를 90도만큼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2분의 파이만큼 선행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캐파시 인덕터도 한번 볼게요. 인덕터는 아까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식을 쓸 수 있다고 했었고 이거 이제 적분하면은 아까 코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적분하면 오메가 분의 1 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어,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를 다시 코사인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음,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 되네요. 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고 이제 사인 오메가 t를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이제 이거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2분의 8 더해줘요. 되고 근데 원래 여기 앞에 수직에 마이너스가 이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마이너스가 이거랑 합쳐지면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는 사인 오메가 t가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지금 커런트가 2분의 파이만큼 더 늦게 오죠. 2분의 파이를 뺐기 때문에 2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지 같은 페이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커런트가 90도만큼 더 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이거는 또 아까처럼 이게 V가 V0 사인 오메가 T일 때 또 똑같이 이거를 코사인을 안 놓고 사인으로 놓고 풀어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사인 오메가 T고 얘가 전압이고 전류가 이걸 따라서 오는 이렇게 전류가 90도 더 느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인덕터 캐패시터의 내용이고 어 이걸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건데 이제 어 그것보다 이제 여기서는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이 저항과 같은 개념을 더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V가 이렇게 됐을 때 어, I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최대 진폭,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I와 V의 비율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늘어났다 줄었다 계속 하잖아요. V가 I를 따라가니까 그냥 IV를 나눠버리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 진폭만 보면 이 최대 진폭 여기 V 맥스 여기 최대 진폭 I 맥스의 비율을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신호의 I 맥스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리고 V 맥스는 이만큼이고 그래서 요거를 나누면 V 맥스를 I 맥스로 나누면
이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우리가 V를 I로 나눈 게 저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어, 캐패시터의 저항과 같은 성분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전압을 큰 진폭을 넣어도 만약에 이 저항 이 캐패시터의 저항과 같은 성분인 이걸 우리가 캐패시터의 리액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패시터의 리액턴스가 만약에 크면은 I max가 작겠죠. 왜냐면 오메가 C분의 1로 나눌 거니까 이게 이제 XC라고 했을 때 XC로 V max를 나누면 I max가 작아지는 이게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를 I로 V와 I의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V가 XC로 나눴을 때 I가 작아진다는 거 또는 XC가 클 때 같은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큰 전압이 필요하다는 게이 V나 IR에서의 저항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C는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임피던스라고 부르는데 임피던스는 어, 이 캐패시티브 한 거랑 그다음에 레지스티브 한 거를 다 더한 거 또는 인덕티브하고 캐패시티브 한 거랑 레지스티브 한 거 세 개를 다 더한 걸 이제 임피던스라고 해요.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메가라는 게 1초에 몇 번 이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오메가가 클수록 얘가 어, 이제 원래는 요렇게 진동한 천천히 진동하던 게 빨리 진동하면 얘가 짜잘짜잘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신호일수록 이 값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작아지겠죠. 다시 말하면은 주기가 빠를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즉, 이 캐패시터가 느끼는 이 저항은 내가 신호를 얼마나 자주 빨리 보내주냐에 따라서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터도 똑같이 보면, 그러니까 VT를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T라고 봤을 때 이거 적분하면은 이렇게 됐었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서의 이제 최대 진폭도 마찬가지로 Vmax가 V0 나누기 오메가 L일 때 이 Vmax를 Imax로 나누면 이걸 나누면 얘가 V0를 V0 나누기 오메가 L로 나누니까 얘가 오메가 L. 또 얘가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R분의 V가 돼서 얘가 저항 같은 역할을 하는 크기가 되고 그걸 우리가 인덕터의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덕터의 저항 같은 거죠. 레지스턴스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만약에 이 인덕터의 임피던스 또는 인덕터의 리액턴스가 크면은 전류가 조금 흐르게 되는 거죠. 인덕터의 이 L이 마치 관성의 질량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아무리 전압을 많이 걸어도 관성이 크면은 그만큼 전류를 많이 못 흘려보내게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주파수 오메가가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디안으로 보통 단위를 쓰는데 이 오메가라고 하는 프리퀀시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크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게 잘 전달이 됐어요. 이 캐패시턴스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빨리 움직이는 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매그네틱 필드를 순간적으로 만들었다 없앴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빨리 변화하는 신호는 큰 저항으로 느껴지고 작은 변화는 작은 저항으로 느껴지고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별로 없으면 그냥 끊어진 회로로 느껴지고 왜냐면 얘가 주파수가 0에 가까우면 안 움직이는 회전 이제 얼터네이트 하지 않는 이제 피리오딕 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무한대 저항이 되니까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 이제 이 저항과 캐패시터가 연결된 회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 VS라고 하는 서플라이 볼티지 전원 소스가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VS로 결정이 되고 여기 일단 그라운드라고 0볼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VA라고 하면은 이 VA와 VS, VA가 VS보다 좀 작아야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양단에 걸리는 전압차가 이제 여기는 VC라고 했네요. 여기 A의 전압을 VC라고 하죠. 캐패시터의 한쪽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차에 의해서 욜로 전류 I가 흐르겠죠. IR이. 근데 이제 여기로 흘러간 전류가 열로 흘러가야 되니까 얘가 IC랑 같아야 돼요. IC는 C 곱하기 dBdt. 아까 얘기했던 요식 그대로 써주면 되고 요 두 개씩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음, 또 C를 이쪽으로 넘기면 RC분의 1이 되고 RC분의 1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RC분의 VS 빼기 RC분의 VC가 C dVC dt. C 아까 넘겼으니까 이거 빼주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VCRC 이걸 먼저 쓰 dVC dt 플러스 VCRC는 RC분의 V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디퍼런셜 이퀘이션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면은 이거는 VC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의 함수를 구하는 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 해가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VT를 알고 싶은 건데 이 VT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요 식을 이제 풀어볼 수 있어요. 요 밑에 거는 커런트 관점을 본 건데 이제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 밑에처럼 볼 수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올게요. 어쨌든 VT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이 전압 VT, 여기 VCT라고 했을 때 요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의 V 프라임 플러스 V는 어, 우리 앞에서 미분 방정식 X 프라임 Y죠. Y 프라임 플러스 Y는 뭐 fx 뭐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결국 y 오브 f라는 y 오브 x란 2 또는 f 오브 x란 여기 fx가 있어서 이걸 그냥 y 오브 x란 이 함수의 형태를 구하고 싶은 게 이 미분 방정식의 어,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문제의 어떤 골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풀 때 한 가지 방법은 어, 이제 그냥 솔루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인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 솔루션 여기 소스 볼티지가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니까 여기도 이런 모양 여기도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사인 그리고 특히나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그 주기에 따라 떨리는 그 사인 코사인의 조합으로 이 y 오브 x 또는 여기서 v 오브 c라고 하는 vt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얘가 뭔가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의 조합인 함수일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선형적인 조합인데 여기 앞에 개수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A, B라는 미지수를 놓고 요거를 대입했을 때 이 A, B가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요 식이 앞에 구했던 식인데 요거를 만족하도록 A, B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 앞으로 나가고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고 그다음에 코사인을 t에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죠. 그다음에 앞에 원래 이 RC분의 1 V 있던 거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번 앞에 이 폴싱 펑션이라고 하는데 폴싱 텀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준 함수죠. 이걸 우리가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 fx가 있을 때 이제 솔루션을 구하는 형태고 그게 이 모양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인 코사인의 조합으로 풀어보면은 이제 요거를 사인과 코사인 있으니까 사인끼리 묶고 여기 사인끼리 묶고 이 사인끼리 묶고 그다음에 여기 코사인끼리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코사인끼리 묶으면 RC분의 여기 V도 있어가지고 넘어오고 이렇게 A 오메가 RC분의 B 빼기 RC분의 V가 되고 사인끼리 묶은 거를 여기다 쓰면은 마이너스 B 오메가 그다음에 RC분의 A 이렇게 앞에 개수가 두 개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음, 이제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 라고 풀면은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그래서 그 A, B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단일 주파수, 아까 제가 단일 주파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싱글 프리퀀시를 가지는 이 시스템의 입력은 반드시 출력이 이 같은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 코사인의 형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인 코사인만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사인 코사인 형태로 넣어주면 어떻게든 출력이 계산해 보면 사인 코사인의 조합으로 이 전압 또는 전류가 결정이 된다. 이게 중요한. 이 계산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전류원이 사인으로 되거나 또는 그 커런트 소스가 사인 코사인 형태로 될 텐데 그러면은 각각의 요소마다 걸리는 그 볼티지 전류는 다 모양이 사인 코사인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인과 코사인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A 사인 세타 오메가 t라고 할까요?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은 이 앞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에 의해서 여기 옆에 삼각함수 덧셈 공식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식을 요거를 이제 묶으면은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의 합을 여기 개수라고 치고 이걸 A, B라고 계산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사인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 이거를 A, B라고 생각. 지금 여기는 코사인으로 많이 바꿀 건데 요 밑에 이 코사인이 있고 앞에 사인이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묶음들 요거를 계수 A, B라고 생각하면 A를 코사인 알파가 되고 B를 사인 알파가 되도록 우리가 어, 알파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코사인을 묶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여기 드라이빙 하는 게 코사인 또는 사인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볼티지나 커런트가 들어가면 출력이 모든 소자에 있는 것들이 다 코사인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중요한 거더라 말하는데 여기에 어, 원래 베타가 있으면 여기 알파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t 플러스 어떤 파이 또는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이 알파만큼의 성분이 이 AB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 AB가 알파를 결정한 건데 이게 임의의 어떤 상수고 그래서 이제 오메가 t라고 하는 주기에다가 이 어떤 일정한 각도만큼 돌아가서 코사인 이런 식으로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 파이 이런 값들을 우리가 페이즈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페이즈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이제 보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이노소이드라는 인풋에 대해서 각각의 노드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그 사이노소이드 형태로 쓸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오메가 t라고 다 오메가 t로 무조건 진동하는 사인 코사인인데 거기에 오메가 t를 코사인 사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시 합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인 또는 코사인 하나에다가 플러스 약간
조그마한 텀, 그 각도 텀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어서 결정이 돼요. 그걸 이제 뒤에 잠깐 보면은 어, 이렇게 코사인하고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오메가 t 플러스 이 세타가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적용하면은 이게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은 코코 마신신이죠. 코코 마 신신 이렇게 돼서 얘가 계수의 역할을 하고 여기 사인 오메가 t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가 아까 코사인 사인의 조합의 어, 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때 이 앞에 있는 요 아까 AB라고 하는 요 계수가 이 세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페이즈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게. 자 그래서 네. 그리고 자 그러면 그 우리 1학년 때도 배웠고 지금도 아마 이제 배우고 있을 텐데 그 기초 수학하고 응용 수학에서 다 미분 방정식을 풀잖아요. 미분 방정식 풀면은 어 대부분 이제 아직 라플라스는 지금 응용 수학에서 라플라스를 배우고 아직 안 배우고 어 그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 때 해를 많은 경우에 사인 코사인으로 풀거나 또는 2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오늘 조금 살펴볼게요. 이 J 오메가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일단은 우리 복수수라는 게 있고요. 복수수. 복수수라는 거는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이제 복수수라고 하고 이 복수수를 다들 이제 1학년 때 배웠죠. 왜냐면 그 허근이 나올 때 허근은 결국 i라는 복수수의 이 이미지너리 넘버의 어, 텀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복수수는 이 이미지너리 텀이 있는 i가 있는 텀하고 그다음에 없는 텀, 이게 리얼이라고 하는 실수랑 허수 이렇게 이미지너리 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복수수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고 그리고 어, 이 컴플렉스 넘버의 두 개의 이제 리얼 텀과 이미지너리 텀을 뒤에 이런 식으로 x축을 실수, 그다음에 y축을 허수부로 나타낸 거를 컴플렉스 플레인이라고 해요. 복소 평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iy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게 x, y처럼 보이는 거죠. 복수 평면 위에서. 그리고 음, 이때 이거를 우리가 어,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말로 어,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말로 어, 어쨌든 이 r과 세타 형태로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xy라는 좌표계가 있으면 그래서 r 세타의 좌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이걸 바꿀 수가 있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r 사인 세타 이렇게 왜냐면 아까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이 좌표가 있으면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루트 씌운 게 이 거리 r이라고 하고 이 세타를 우리가 정의하면은 이게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 y좌표가 r 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iy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r 사인 세타 그리고 이거를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2의 i 세타로 바꾸는 이 식을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바꾸고 이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 복소 수의 켤레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이 x의 허근에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고, 어쨌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이걸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테일러 전개. 그 테일러 전개라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요 식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음, 앞에서 우리가 의 i 세타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그렇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응용수학 배울 때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다음에 퓨리에 트랜스폼 이런 걸 배우거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다른 함수를 변환하고, 퓨리에 트랜스폼도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를 변환하는데, 이 함수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적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어떤 그 함수의 형태나 그런 내용을 잘 표현하는 다른 도메인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다른 도메인으로 볼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이 함수의 기본적인 표현을 가정하면은 그 베이스 펑션이 원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나 함수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의 그 양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빅데이터 수치 해석에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매트릭스에서 구했잖아요.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그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주기성과 감쇄라고 하는 2의 마이너스 x 승이 이게 s가 컴플렉스가 돼서 x 플러스 y i라고 했을 때 x가 감쇄하는 이렇게 쭉 줄어드는 익스포넨셜하게 2의 마이너스 x 하면 쭉 줄어들잖아.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i y 하면은 얘는 계속 이제 뒤에 설명할 때 계속 진동하는 성분이거든. 그래서 감쇄하고 진동하는 성분을 베이시스 펑션으로 하는 우리 원래 함수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퓨리에 트랜스폼은 어 이게 없고 이것만 있는데, 이렇게 진동하는 성분만 보고 이 진동하는 성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에 얼마나 각각 이 진동하는 주기마다 들어있는지를 보는 게 퓨리에 트랜스폼. 이 베이스 펑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테일러 익스펜션에서는 일종의 베이스 펑션을 어, 우리말로 우리말로 어, 다항식, 네,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폴리노미얼 펑션으로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f라고 하는 f가 t의 함수인데, 이 t의 1차식 제곱, 세제곱 이렇게 1승, 2승, 3승, 4승 올라가는 거 우리가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x의 제곱승으로 3승, 4승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폴리노미얼 펑션의 나열로 나타내는 거를 어, 우리가 이 fx를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테일러 시리즈에서 얘기하는 거고, 어, 나중에 뭐 퓨리에 시리즈도 퓨리에 시리즈는 주기 함수로 원래 함수 fx를 t에 대한 코사인 사인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나타냈다는 게 퓨리에 시리즈고, 네, 테일러 시리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이 ft라고 하는 걸 이제 테일러 시리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만족하는 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어떤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t 제로라고는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가 있으면
이 점 근처에서는 얘를 제일 잘 만족시켜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게 fx라고 하면은 fx라고 ft라고 할게요. ft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 점에서 ft 꼴 제로가 이 함수랑 같으려면 ft를 그냥 f 제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해 한번 이렇게 한번 미분하면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함수가 아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 얘가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1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서는 1차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t는 f0 플러스 f 프라임 t 이퀄 0 곱하기 t예요. 여기 t가 0일 때 기울기에 1차 함수로 이렇게 근사하는 거죠. 만약 이거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2차식까지 가져오면 ft는 f0 플러스 f 프라임 0 t 플러스 f2 프라임 0이 여기인데 2분의 1이 붙는데 여기 t 제로. 왜냐면 이걸 나중에 미분하면 결국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세 번째는 3 팩토리얼분의 f 세 번 미분한 거. 하나, 둘, 셋. t의 3승. 그러면 이제 요걸 확대하고 봤을 때 이게 선이 아니고 조금 덜 확대해도 얘가 이렇게 곡선인 모양을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사한 함수 만약에 내가 녹색이 근사한 함수라고 파란색이 근사한 함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요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요것만 표현해도 이 함수를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테일러고 이게 뒤로 무한대로 많이 갈수록 점점점 원래 이 함수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게 테일러 시리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여기 익스포넨셜 펑션에 적용을 해보면 익스포넨셜 펑션은 2의 t승인데 2의 t승을 한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세 번 미분한 거를 이렇게 앞에 개수로 하면은 2의 t승 근데 미분해도 2의 t승이니까 어차피 2의 t승에 0, 1, 2, 3 0승 2의 t에 0을 넣으면 어차피 얘는 계속 1이고 그럼 앞에 어, 이제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t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t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분의 t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는 그러니까 1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t 제곱 3 팩토리얼분의 t 3승 앞에 t가 빠져 1 플러스 t 플러스 이렇게 4 팩토리얼분의 t의 4승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 나가는 형식의 어, 함수로 이 원래 2의 t를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 코사인 함수랑 사인 함수 똑같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오일러 공식에 적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좀 다른 여기 이게 좀 자세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어쨌든 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